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이제 최고 부서별 최고 연봉 여기부터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제 그룹바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해보고 딱 끝이 났죠. 이 밑으로는 이제 그룹바이를 어떻게 쓰는가, 이제 활용하는 거랑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부서별 최고 연봉 이거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셀렉트를 할 때 우리가 보겠다, 이 컬럼을 보겠다 라고 한 게 뎁트 아이디 컬럼과 셀러리 내 맥스라는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 때문에 결과가 이제 EMP 테이블에는 3줄짜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이 집계함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줄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집계함수만 쓰였다면. 그쵸? 근데 이제 뎁트 아이디 부서 번호에 대한 컬럼도 같이 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룹 바이를 하지 않으면, 뎁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3줄이 나와야 되는데 한 줄로 압축이 돼 버리니까 어떤 줄을 보여줄지 몰라서 그냥 맨 위에 있는 줄 하나 보여주고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 맥스 셀러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셀러리 컬럼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리턴해주고 끝난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한 줄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지금 EMP 테이블에 2개의 부서가 존재해요. 1번 부서랑 2번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 1번 부서에서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는지, 2번 부서에서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는지, 이렇게 부서별로 최고 급여가 나왔으면 좋겠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부서 아이디, 부서 번호로, 나는 이 부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하겠다, 그룹으로 묶겠다 라고 하니까 1번들끼리 묶인 과정에서 높은 거 6,000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 2번은 더 있으면 더 묶이겠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4,000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룹으로 묶을 기준 컬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부서별 최저 연봉,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거 기본적인 걸 끝내고 여기 앞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최저 연봉, 얘는 반대죠. 맥스가 아니라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 연봉 또한 마찬가지. AVG,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 부서별 평균 연봉을 구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AVG를 실행을 시켰을 때 결과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없는, 자, EMP 테이블 다시 볼게요. EMP 테이블만 보면 5,000, 6,000, 4,000이에요. 얘네 다 정수죠. 소수점 없잖아요. 실수 아니죠. 근데 평균을 돌렸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실수화돼서 나왔죠. 자, 그러면 AVG, 집계함수, 평균을 구하는 집계함수 AVG를 사용을 하면 알아서 소수점 4자리까지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 값은 맞아요. 5,000과 6,000 더하고 2로 나눴으니까 5,500 맞고요.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000 맞아요. 결과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언어 배울 때 항상 정수랑 실수는 타입부터가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평균에 대한 값을 자바에서 뭐 인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담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거 인트에 들어가요?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물론 인트에 넣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알아서 센스 있게 소수점을 떼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린 데이터를 확실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AVG 함수를 사용을 하면 소수점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수점을 잘라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VB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가 다 공통인데, 소수점에 대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기능들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이 MySQL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잘라야 된다 그랬죠. 이 자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그렇게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서브스트링 같은 거 써도 자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서브스트링 문자열을 자르겠다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실수의 개념이었으니까 좀 다르겠죠. 어쨌든 자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연봉, 평균 연봉은 잘 나오지만 소수점이 추가돼서 나온다. 그리고 부서별, 우리가 그룹 바이에 부서 번호를 가지고 기준으로 그룹을 묶겠다 라고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셀렉트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 쿼리를 해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잠깐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쿼리를, 셀렉트 문을 한번 그대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쿼리 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셀렉트 일단 조회할 거라고 했네요. 자, 난 조회할 거야. 근데 누구를? 뎁트 아이디. 뎁트 아이디인데 그냥 뎁트 아이디가 아니라 앞에 2가 붙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2점 붙었어요. 그러면 이 2가 뭔지 일단 찾아야 돼요. 얘는 어디 있겠어요? 네, from절쯤에 있겠죠. from 해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했을 때 그 테이블의 별명 혹은 테이블 명일 거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컬럼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콕 집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점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니까 이 2가 뜻하는 거를 from절에 와서 찾아야 돼요. from절이 테이블을 나타내주고 있으니, 자, 근데 from절에 와보니까 emp 테이블의 별명을 대문자 2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 대문자 2에서 뎁트 아이디를 가져왔대요. 문제 없는 거죠.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를 가져오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회할 건데 emp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부서 번호 가져올 거고, 얘를 별명을 부서 번호라고 지어서 조회했을 때 컬럼명, 여기 나오는 이 컬럼명을 부서 번호로 보여줄 거야 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컬럼, 여기 그룹 콤캣이라고 쓰였는데 얘는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용했던 콤캣과 비슷한 유사한 느낌이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썼던 건 딱 여기까지였는데 얘는 그룹까지 붙고 이거 자체가 함수처럼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핑크색으로. 얘는 좀 다른 함수예요. 얘는 잠깐 넘어갈 거고, 근데 뭐 내용은 비슷하겠죠. emp 테이블에 있는 네임, 얘는 뭐겠어요? 이 네임은 지금 사원 테이블이죠. emp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네임이면 사원명이겠죠. 사원명에 대한 컬럼을 가져올 건데 그룹 콤캣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걔 별명은 사원 리스트 라고 할 거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힌트예요. 그룹 콤캣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볼게요. 이 트렁케이트, 얘도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처음 보는 애죠. 근데 얘도 별거 없습니다. 이따가 좀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avg라고 하는 평균 내는 집계 함수가 사용이 됐죠. 그쵸? 그래서 급여에 관련된 평균을 내서 평균 연봉이라고 별명을 지을 거야 라고 한 거고, 여기 맥스, 얘는 뭐겠어요? 네, 최고 연봉이 나오겠죠. 여기 별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뎁트 아이디가 하나 깔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밑에 사용되고 있는 뭐 얘는 집계함수는 아니지만 얘나 집계함수는 아니에요. 여기서 avg, max, min, count 얘네가 집계함수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부서별 어떤 정보들로 되겠죠. 우리가 그룹 바이에 부서 아이디를 넣어놨으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시켜서 묶어버릴 거고, 그럼 우리가 출력한 조회한 데이터는 부서별 어떤 데이터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최고 연봉, 얘는 최소 연봉, 최저, 그리고 카운트, 이건 뭐겠어요? 숫자 센 거죠. 숫자를 셌는데, 자, 그 그룹화하는 기준이 부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부서에 1번 부서에 몇 명, 2번 부서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부서별 사원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카운트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디로부터? emp 테이블로부터. 근데 얘 별명을 알파벳 대문자 2로
별명을 지어놨으니 이로써 활용이 위아래가 다 된 거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를 봤더니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ID, 뎁트 ID가 그룹 기준이래요. 그러면 부서 ID가 지금 우리 112라고 데이터 3줄이 있는데 1번 부서 ID로 데이터가 2개가 묶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2번 부서 ID는 하나니까 그냥 묶이긴 묶이겠지만 큰 의미 없이 한 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회했을 때 일단 데이터가 몇 줄인지 우린 예상할 수 있죠. 몇 줄이에요? 2줄이죠. 왜냐면 EMP 테이블에 대한 우리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3줄짜리인데 이렇게 묶일 거고 이렇게 묶일 거니까 2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봤고 일단 조회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부서 번호로 묶였을 거고요. 그죠? 부서 번호로 묶여서 4월 리스트에 홍길동과 홍길순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연봉에 5,500. 근데 소수점이 없죠? 그쵸?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소수점이 4자리까지 있었는데 얘는 없네요. 그럼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수 맞죠? 데이터 결과는 지금 올바른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이 그룹 콘캣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리문을 보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처음 보는 걸 마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 얘를 빼보는 거예요. 그룹 콘캣을 안 했을 때 함수로 감싸져 있다라는 건 그 함수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바뀔 거라는 건데, 이 함수가 뭐 하는 애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럼 검색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없애봐도 돼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가 뭐예요? 홍길순이 사라졌죠. 나머지는 잘 나왔어요. 그쵸? 나머지는 평균도 잘 나왔고 최고, 최소 잘 나왔고 사원수도 심지어 잘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잘 나왔는데 여기에 사원이 2명이잖아요 1번 부서에는 사원수가 2, 여기 카운트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명밖에 안 나왔죠. 근데 그룹 콘캣을 다시 넣고 돌리면 홍길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쉼표까지 잘 찍어서.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묶었을 때, 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하면은 홍길순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얘가 이렇게 조회하면 홍길순 안 나오는 이유. 그룹으로 묶겠다는 기준은 부서 아이디예요. 근데 네임은 서로 다른 데이터 3개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1번 부서로 묶였을 때 홍길동과 홍길순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부서에서 임꺽정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1번 부서로 묶였어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묶을 거예요? 얘네들은 집계함수가 쓰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카운트, 뭐 avg, max, min 이런 거 쓰인 거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db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묶어? 못 묶어? 하고 위에 있는 거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룹 바이 안 하고 이런 거 조회했을 때 뎁트 아이디 2개인데 얘네 그룹 바이 안 하고 지금 조회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조회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야, 그룹으로 안 묶어? 그럼 나 몰라 하고 맨 위에 있는 것만 그냥 보여준 거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DB가 판단했을 때 데이터는 2개인데 이 2개 중에 누굴 보여줘야 될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거 홍길동부터 보여주고 끝. 그래서 원래는 그룹 콘캣을 안 쓴다고 했을 때 이 네임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 그룹 바이에 얘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은 좀 달라져요. 3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부서별로 묶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름은 다르니까.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셀렉트절에 셀렉트절 뒤에 오는 컬럼명이 여러 개일 때 집계 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은 그룹 바이에 언급해줘야 한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이 셀렉트저를 봤을 때 집계함수 누구누구라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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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죠. 그럼 이 4개 빼고 얘랑 얘는 집계함수 안 쓰였죠. 그쵸? 그럼 이렇게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일반 컬럼들, 얘네들은 그룹 바이절에 언급이 무조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못 뽑아요.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룹화 했을 때 그룹화가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네임 그룹 바이에 안 넣어줘도 어차피 나오긴 할 거예요. 데이터가 애초에 2줄이었다, 홍길순이 애초에 없었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보통 그룹 바이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얘만 지워봐도 홍길순 사라졌잖아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데이터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절에 뒤에 오는 컬럼명, 이 컬럼명들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얘는 뭐 전체니까 뭐 논외를 친다고 해도 대충 한 5-6개 컬럼을 보려고 하는 건데, 결과를 여기서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 이거 2개, 얘네들은 그룹 바이절에 그룹 바이 쪽에 언급을 안 해주면 데이터가 손실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개념이에요. 그룹 바이를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만 하는 개념이에요. 안 그러면 데이터 날아가니까. 데이터는 잘 들어있는데 제대로 못 꺼내서 잘못 보여주면 개발자 탓이에요. 애초에 데이터가 비어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데이터가 있는데도 잘못 보여줬다? 이건 무조건 100% 개발자 탓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룹 바이를 써야 된다면.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할 것도 아니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집계함수가 쓰였다 그러면 그룹 바이는 거의 세트로 와요. 왜냐면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집계함수가 여러 줄의 데이터를 한 줄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만 보는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다 이렇게 부서별 혹은 뭐 사원별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계함수랑 그룹 바이는 세트인데, 그 세트를 사용할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까로 돌아갔을 때 원래는 그룹 콘캣이 쓰여 있었죠. 근데 얘도 집계함수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컬럼명 여기다가 안 넣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왔죠. 이게 제일 깔끔한 결과였잖아요. 그쵸? 얘는 좀 특수성을 가진 애입니다. 얘는 뭐냐면, 자, 데이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면 1번 부서에 홍길동이랑 홍길순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구 보여줘야 될지 몰라서 위에 있는 거 보여주고 끝났다 했죠. 근데 이 그룹 콘캣은요,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얘를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줘요. 그래서 홍길동, 홍길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쓸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아까처럼 이 그룹 콘캣 안 쓰고 여기다가 이.name 해놓으면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3줄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부서별로 집합된 느낌이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 4월 리스트죠. 복수기를 다룰 수 있게끔 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한 줄씩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 보통 그룹 바이를 쓸 때 다수의 데이터를 리스트화 시켜서 나열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룹 콘캣이라고. 그러면 홍길동과 홍길순이 나열된 형태로 쉼표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그룹 콘캣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실무에서 얘를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런 사원 관리 시스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적은 없어요, 실무에서. 왜냐면 저는 정부 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저처럼 정부 사업을 주로 하게 되실 분들은 뭐 사실 써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실무에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민간 기업 상대로 또 SI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회사들은 이제 보통 사내 관리 시스템을 많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걸 그래서 많이 만들곤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필수겠죠. 어느 정도 딱 진짜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런 쿼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그때는 좀 써야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트렁케이트,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이거 결과 보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소수점을 버려주는 애예요. 근데 그 버릴 때 얘는 지금 인자가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안에 인자를 이렇게 두 개 받았죠. 셀러리 집계함수 사용한 셀러리에 대한 결과 하나랑 0이라고 하는 인자 이렇게 두 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얘는 앞에 오는 값에서 0번째 자리부터 소수점을 다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해서 뒤에 다 버리는, 올리고 내리고 반올림이고 이거랑은 좀 달라요. 이건 그냥 소수점 0번째 자리부터 다 없애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트렁케이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AVG, 평균 구하는 집계 함수를 쓸 때 소수점을 위치를 예로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소수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올림, 반올림, 내림 이런 거를 다 쓰게 됩니다. 그 올림, 반올림, 내림도 이미 내장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플로어랑 라운드랑 뭐 세일이랑 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MySQL 내장 함수 쳤을 때 흔하게 보일 함수들이에요.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얘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0번째 자리부터 그냥 다 끊겠다 하니까 소수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고 자, 얘는 밑으로 좀 옮긴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자, 얘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셀렉트 조회할 거야. D.name, 그럼 D가 누구야? 하고 가봤더니 뎁트래요. 부서 테이블이죠. 부서 테이블에서 네임을 가져올 거야 했으니까 얘는 부서명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룹 cat 방금 배웠죠? EMP 테이블의 네임, 아까처럼 사원 리스트 보여주는 걸로 묶어라, 묶어서 보여줘라, 나열해서 보여줘라 하는 거고, 얘도 동일해요. 트렁케이트, 맥스, 민, 카운트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얘는 조인을 했죠. 테이블 두 개를 썼죠. 왜냐면 방금 위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부서명을 못 가져와요. 강제로 부서명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여기에 임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강제로 보여주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부서명을 못 가져오죠. 근데 얘는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랑 뎁트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랑 일치하면 그때 부서명을 가져와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이제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명으로 잘 나오게 돼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똑같이 가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셀렉트 조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검색하고 있는 이 컬럼들 속에서 그룹 바이에 쓰여져 있는 뎁트 아이디가 있나요? 여기 없죠. 제가 근데 셀렉절 뒤에 오는 컬럼명이 여러 개일 때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가 모든 컬럼은 그룹 바이 언급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사실 얘가 올 게 아니라 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와도요 결과는 똑같아요. 순서는 이 기획, 그러니까 네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번호 기준으로 하면 1번, 2번 자동 정렬이 되는 건데 얘는 네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이 먼저 온 거죠. 기억이니까.
그거 바뀐 거 말고는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셀렉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룹 바이를 제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거는 이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게 왜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만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분명히 셀렉절에 컬럼이 언급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룹 바이에 썼을 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저도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뭐 온절에 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알고 있는 컬럼이라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다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짜 흔하게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변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히 왜 되는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원래 원칙상으로라면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사실 결과에 문제가 없으니 그냥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 기획 먼저 나오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서 정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렬만 하면 되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활용법을 먼저 익히시고 나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요것도 되네, 요것도 되네 라고 아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룹 바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도 된다고 하면 이걸 확실히 이유를 알고 왜 되는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찾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그룹 바이에서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 카운트는 좀 특별한 거니까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똑같이 조회만 한 거예요. 조인해서 조회하는데 그룹 집계함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조회한 겁니다. 안 돼? 라이트 신텍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홍보에 홍길동이 있는데, 이거 뭐 이 이름은 별명으로 지어진 거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지워 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하나만 보여줘도 되겠죠? 지금 사실 우리가 위에서 조회한 결과가 집계함수가 여러 개 쓰이고 막 했지만 결국 이거 가지고 쪼갠 거거든요. 조회한 결과는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룹 바이 묶어서 뭐 집계함수 사용돼서 보여준 건데, 자, 여기에 그 어디에도 뎁트 아이디는 없어요. 조회한 결과 안에 그 어디에도 뎁트 아이디는 없습니다. 근데 그룹을 뎁트 아이디로 묶겠대요. 여기에도 없는데, 조회한 결과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그룹 기준으로 잡고 묶겠대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원칙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조인을 해서 테이블을 조회했다라는 건 그 조회한 결과 그 모습 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에 뎁트 아이디는 없어요.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테이블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회한 셀렉트에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을 좀 생각해서 쿼리를 짜시면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다 동일하고요. 다 동일한데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위에서 조회했던 결과인데 그 결과에서 평균 연봉이 5천이 안 되면 조회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거. 평균 연봉이 5천이 넘는 애들, 자, 이걸 해봤을 때 평균 연봉이 하나는 5,500인데 하나는 4,000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조회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배웠거든요. 셀렉트 할 때 조건 쓸 수 있는 거 하나 뭐였어요? 첫 번째 거 웨어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온. 그쵸? 웨어랑 온을 배웠어요. 근데 단 온은 조인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조건이 되는 친구만 적어주는 애니까 그럼 여기는 온은 아닐 거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온은 다른 거 쓰여 있잖아요. 그쵸? 그럼 웨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게 쓰여 있죠. having이라고 하는 조건이 쓰여 있습니다. 얘가 자, 뭐야, 다 어디 갔어? 자, 아이고. 자, 우리가 쓸 때 셀렉트절을 쓰면요, 셀렉트 from where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순서 은근히 중요하다고. 이 쿼리문이, 이 절들이 갖고 있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where가 from 뭐 앞에 온다거나 이러면은 쿼리문은 신텍스 에러가 나올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join 그리고 group by 까지 다 쓰였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다 쓰였다고 했을 때 순서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 돼요. 순서가 이래요. 자, 셀렉트, 얘는 당연히 이제 조회할 거니까 시작을 얘로 끊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얘로 어떤 컬럼들 조회할 거야 혹은 뭐 별 다 조회할 거야 해놓고 나서 어디서 가져올 건지 보여줍니다. 테이블 적어주고요. 그리고 조인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적어준 테이블과 이 조인 뒤에 오는 테이블과 합치게 조인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조인 했으니까 온절 와야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 기존에 쓰던 웨어 조건은 그 다음에 와야 돼요. 순서가 이래요. 그럼 웨어 조건으로 만약에 뭔가 했어요,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 조건까지 쿼리가 마치고 난 걸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빙은 그룹화가 끝난 상태에서 또 한 번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어도 똑같은 조건이고요, 해빙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온은 아예 좀 특별한 조건이죠. 조인을 위한 조건. 얘는 아예 특별한 놈인데, 웨어나 해빙은 사실 역할이 똑같아요. 조건을 건다, 내가 조회할 조건을 건다, 똑같은 개념인데 얘네들은 위치가 다르고요, 사용되어야 되는 위치가 다르고, 이 위치가 그룹바이 기준이에요. 내가 그룹화를 했어, 그리고 나서 조건을 줄 거야, 그러면 해빙이 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웨어 쓰면 에러 나요. 그리고 반대로 그룹바이 안 했는데 여기다 해빙 쓴다? 에러 납니다. 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똑같이 조회하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친구들인데, 웨어는 그룹화하기 전 조회한 결과에 대해서 조회를 할 때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까지 마치고 나서 그룹화까지 끝났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조건은 해빙으로 써줘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평균 연봉이 5천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아마 결과 자체는 얘가 해빙으로 쓰였던, 아니면 이거 지우고 요 밑에 온 밑에다가 웨어로 썼던 결과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이거 하나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빙 없이 이렇게 돌렸을 때 얘 안되는구나. 잠깐만. 평균 연봉 5천 이상 그룹바이 뎁트 아이디. 평균 연봉을 웨어에서 찾을 수 없어? 그럼 얘를 안되네. 얘는 왜 못 찾지? 이름이라 별명이라서 그런가? 그러면은 본절 테스트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얘는 문제가 없고, 아니 1이 아니잖아. 순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웨어절에서는 이 별명을 또 못 쓰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별명을 한번 빼볼까요? 얘가 뭐라고 나오나? 플로나. 이거 넣으면 안 될 텐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래도 안 될 텐데. 나오긴 했네요.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일치는 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다 맞는지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도 헷갈렸는데, 자, 지금 우리 이 웨어는 그룹으로 묶기 전에 조건 준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 급여 칸에서 5천 이상인 애들만 가지고 조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하나 해보죠.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 빼버리고 싶다. 이건 빼면 안되지. 아니야, 빼야지. 아까 저희가 중간에 한번 테스트 해봤던 것처럼 얘네를 다 돌려놓고, 얘는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조회를 하면 이 결과예요. 여기서 그룹 바이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실행되기 전에 이 웨어절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 샐러리가 5천이 넘는 애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그럼 이미 기획부서는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부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해빙절이 나왔다. 그럼 그 결과에서 또 이걸 따져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맞네요. 이러면 그룹화 하기 전에 이미 그 급여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만으로 일단 이 조건을 따져서 조회를 먼저 할 거니까. 쿼리문도 실행되는 순서가 위에서 아래가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뭐 서브쿼리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중간에 뭐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연산이 먼저 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했을 때 이런 컬럼들 쭉 조회를 할 건데, 조인도 할 건데, 이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건데 조건은 이렇고까지 한 다음에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랑 해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룹화하고 조건을 줘야 돼? 그럼 해빙이에요. 근데 그룹화하기 전에, 그룹화 안에, 그럼 해빙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룹 바이가 쓰이지 않았는데 해빙이 나온다? 에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빙은 그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줄 때 하는 방식인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얘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 가서 찾아보고 써도 늦지는 않을 텐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우리 그 셀렉트로 now 함수 같은 거, 함수들 이렇게 실행해 볼 때 이런 식으로 돌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이 뒤에 있는 from 듀얼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 from 듀얼은 뭐냐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셀렉트를 할 거면 어디로부터 조회를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 없이 우리 테스트 다 해봤죠. 근데 문제 없었잖아요, 함수들. 근데 여기 나온 이 from 듀얼은 뭐 하는 애냐면, 그냥 아무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 조회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값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테이블이라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MySQL은 이게 생략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1과 2가 나와요. 근데 나는 조회할 거야. 누구를? 1을. 이거 컬럼 아니죠? 이건 컬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디서 조회해요? 듀얼에서. 근데 듀얼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상의 테이블이지만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건데, 얘는 생략이 되니까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예시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from 듀얼이 생략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는 1을 조회할 거야 하나랑 2를 조회할 거야 하나가 합쳐진 거예요. 유니온은 이런 애입니다. 내가 조회할 값을 합쳐서 보여줘요. 근데 이 유니온은 사실 쓰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가 실제 테이블을 가지고 유니온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지금 depth랑 emp 있잖아요. 얘네들은 유니온으로 조회 못해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컬럼의 수, 그리고 타입,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컬럼의 수, 타입, 이게 다르죠. 지금 이게 똑같아야 쓸 수 있어요, 유니온은.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애들끼리만 유니온이 가능해요. 데이터를 그냥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뭐 웹트고 이게 EMP라고 했을 때 애초에 컬럼의 수도 다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컬럼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도 다르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는 유니온을 못 써요. 왜냐면은 유니온은 이거 해주는 애거든요. 데이터 보여줄 때. 근데 다르잖아요. 이래서 못 보여줘요, 유니온은.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지가 않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 수가 똑같아요. 데이터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컬럼의 수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줄수는 상관이 없고, 여기 컬럼이 id고 뭐 RGDate고 여기가 name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id고 RGDate고 name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의 타입이 똑같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유니온으로 이 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니온은 이거 하는 애예요. 테이블 두 개 합쳐서 보여주는. 근데 컬럼의 수랑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이거 하는 애인데, 유니온도 그냥 유니온이 있고 유니온 올이 있어요. 그냥 유니온은 뭐냐면 이 테이블, 얘가 만약에 1번 테이블이고 얘가 2번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값 중에 중복된 값이 있대요. 만약에 아까처럼 id, RGDate, 뭐 네임 했는데 1 여기 뭐 그냥 대충 2023 들어있고 여기가 뭐 홍길동이다. 근데 2번 테이블에는 1번 2023 홍길동이 똑같이 있다. 그럼 이 중복된 애는 안 보여줘요. 그냥 유니온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으려나? 간단하게 테스트 잠깐 해보죠. 테스트 1과 이거 눈으로 보는 게 확실히 얘가 빨라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테스트 1 테이블에 id 1, 2 홍길동, 홍길순 들어있고요. 테스트 2 테이블에 id 3, 4, 1 홍길정, 임꺽정, 홍길동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 3, 4는 안 겹치는데 1이 겹치죠. 자,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가지고 유니온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홍길동 겹치고 있는 애는 안 나왔죠. 유니온, 그냥 유니온은 똑같은 구조를 가진 테이블을 유니온으로 묶어서 합쳐서 조회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는 안 보여줘요. 근데 여기다가 5를 붙여주면 얘는 중복된 애도 나와요. 딱 이겁니다. 근데 이 유니온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얘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여러분들이 쿼리를 쳐낼 수 있는 능률이 달라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유니온도 사실 구글링에다가 MySQL 유니온 치면은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게 다예요. 중복된 거 안 보여주는 게 그냥 유니온, 중복됐지만 다 보여주는 게 유니온 올. 근데 이거를 유니온을 쓰려면 일단 테이블의 구조가 똑같아야만 한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자, 지금 테스트 1에 대한 테이블에 RGDate라는 컬럼을 추가했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애초에 유니온을 못해요. 이렇게 컬럼 수가 달라서 안된다라고 해요. 유니온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얘는 그리고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은 건데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 셀렉트 조회할 거야, 모든 걸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했는데 갑자기 괄호가 나오더니 우리가 위에서 썼던 쿼리문들이 나왔어요. 지금 얘는 이 괄호가
이 안에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from 뒤에 온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쿼리, 얘가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인을 했던 그룹 바이를 했던 어쨌든 조회를 하면 여기에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조회되어서 나온 데이터, 그걸 테이블로 봐서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조회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쿼리문 실행시키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똑같아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이 결과,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또 모든 걸 조회할 거야 가 된 거예요. 괄호로 한번 감싸서. 이걸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쿼리 안에 또 쿼리를 넣었다 라고 해서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하고 나서 이 결과 나온 이거에서 지금 웨얼로 평균 연봉을 걸렀죠. 아까 우리가 해빙해서 걸러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같이 이 서브 쿼리를 쓰는 거랑 그냥 해빙을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 많이 없어요. 서브 쿼리는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 과거의 쿼리문들을 까보면 대부분 다 서브 쿼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쿼리문 안에 서브 쿼리가 뭐 몇 중으로 한 5중, 6중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 쿼리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서브 쿼리는 좀 느려요.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이 안 씁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약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 않았어 가지고 웬만한 건 다 서브 쿼리로 처리를 했고, 서브 쿼리를 잘 쓰면 쿼리 좀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서브 쿼리로만 쿼리를 짜면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서브 쿼리가 잔뜩 쓰여 있는 쿼리문들도 이제 뷰 테이블로 다 갈아치우는 그런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데 쓸 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간단해요. 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의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조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괄호 끝나고 나서 별명을 D로 붙였죠. 그럼 이 결과로 나온 테이블의 이름을, 별명을 D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D점 평균 연봉을 한 겁니다. 얘는 아까 저 평균 연봉 웨어절에서 쓸 때 안 됐잖아요. 얘 이거 조회한 결과, 여기까지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 자체 테이블 별명이 D가 되는 거고, 이 D에서 이 컬럼 볼 거야 해서 D점 평균 연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조건을 마지막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중, 3중 서브 쿼리가 쓰이고 이 안에서 또 하고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 보실 거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뷰 테이블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꼭 서브 쿼리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조인을 더 복잡하게 꼰다든가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쿼리를 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온전히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될 거고, 겪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겁니다. 이거는 경험치로 좀 성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실무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실무에서 사용하는 쿼리들 같은 거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지금은 실무를 겸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실무에서 썼던 코드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유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다 삭제하고 회사한테 다 돌려주고 끝내야 돼요. 원래 이제 정부사업 SI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쿼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지만,
뭐 혹여나 찾아보다가 뭐 괜찮은 게 있으면은 기회가 생기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룹바이에 대한 내용과 서브쿼리, 유니온, 그리고 또 우리 뭐 했죠? 뭐 그룹 콘캣도 했고 트렁케이트도 했고 여러가지 내장 함수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이제 그룹바이 할 때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거 왜꺼 우리가 만들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저런 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기능들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